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문회가 다음 달 9일부터 10일 이틀 동안 진행이 되는데 요즘 이완구 후보자를 두고 자판기다 이런 별명이 있다고 합니다. 의혹 같은 것이 툭 튀어나오면 곧바로 해명을 내놓기 때문에 자판기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본인 얘기로는 지난해부터 총리설이 있어서 준비를 안 했겠느냐. 내가 즉각 답변을 내놓으니까 자료가 정리된 비밀 가방에 있다는 말까지 나오는 게 당연하다라고 했습니다. 정치권에서 총리 후보설이 이제 지난해부터 나오고 그래서 본인이 열심히 해명자를 준비했다라는 것 자체가 뭐 꼼꼼한 성격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가방 얘기가 나왔는데 저 가방이 이제 하나가 아니고 네. 소위 그 백업 가방도 이제 있다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저것을 분실할 것을 대비해서 예비 가방이요? 예비 가방도 이제 있다. 그래서 그만큼 뭐 철저하게 뭐 준비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그 봐왔던 여러 가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공직 후보자들하고는 조금 다른 부류의 후보자이면 이제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의혹들이 뭐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저는 뭐 지난번에도 언급을 했지만 저는 좀 궁금한 것이 사실 이제 경찰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제 3년 4년뿐이 안 됐는데 어떻게 바로 이제 경찰서장을 했다라고 하는 점. 그러니까 이것이 개인 능력인지 아니면 상사한테 잘 보였는지 그것도 조금 더 이제 뭐 검증도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더 해봤고요. 또 그것을 마치고 나서 바로 이제 그 LA 그 주재관으로 이제 그 파견을 갔단 말이죠. 그것도 이제 일반적인 이제 그 어떤 경력하고는 상당히 좀 특이하다. 그리고 하나 더 주목할 것은 이제 뭐 지금 뭐 박사 논문 표절에 관한 뭐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보다도 이제 94년도에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그 당시 전후해서 그 충북 경찰청장, 충남 경찰청장을 했단 말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수업을 제대로 과연 이제 바를 수 있겠는가? 물론 이제 개인적인 그 역량이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가능하겠지만 뭐 그런 점도 이제 조금 더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근데 뭐 개인적으로 뭐 철저히 준비한 것은 어쨌든 평가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공직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꼼꼼함이 필요하고 또 50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의 치밀함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야망이 컸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은 조금 평가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꼼꼼하게 준비하는 건 좋은데 이 꼼꼼하게 자료만 준비해서 되는 게 아니라요. 실제 진실이 이 공직에 맞는 그런 준비가 돼 있으면은 자료야 뭐 언제든지 어디서 뽑아서 제출해서 진실 있는 그대로 해명하는 건 쉬운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진실된 모습으로 이제 살아왔느냐 공직에 맞게 그것을 우리가 검증하는 건데 이미 이제 좀 대두되고 있는 것이 애초 차남의 병역 비리 문제에서 이 엑스레이로 해명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이제 차남의 땅으로 제가 보기엔 넘어간 것 같거든요. 근데 애초에는 차남에게 뭐 증여한 땅이다, 장인 장모가 증여한 땅이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볼 때는요, 명의, 형식적인 명의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부동산 투기를 할 때는 명의는 다 이 사람 저 사람 다른 사람으로 해서 돌려서 하는 것이 워낙 일반적이기 때문에 실제 그 부동산을 구입할 때 누구 돈으로 누구의 의사로 어떤 정보를 가지고 구입해서 이렇게 경위로 넘어오게 됐느냐, 이 집안의 재산이 됐느냐 이걸 봐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몇 가지 의혹이 있죠. 예, 실제로 지금 보면은 제가 당초 그 총리 후보로 내정이 됐을 때는 청문회에 이제 무사 통과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의혹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가장 핵심 의혹은 이 차남이 양도를 받은 그 경기도 성남에 있는 분당 땅인 것 같습니다. 자, 2001년에 샀을 때는 실거래가는 7억 5,600만 원인데 현재는 20억 1,271만 원이다. 기준 시가 기준으로는 2억 6천만 원인데 18억 원이다. 그래서 한 5배 정도 올랐다라는 게 이제 언론과 본인의 설명이에요. 저 실거래가도 사실은 이완구 후보가 주장하는 것 같고요. 실제로 그 어제 밤에 뭐 방송에서 보도한 바에 의하면 그 주변에 이제 부동산을 직접 가서 취재를 한 바에 의하면 34억에서 37억 정도 된다. 이런 게 이제 중평이고 그렇게 되면은 그 차익이 상당하죠. 실제로 5배가 되는 거예요. 5억 뭐 증여를 갖다가 했다 그래도 나머지를 보고 충분히 투기할 만한 것이고 그리고 저 땅에 대해서 그 지금 모 신문사에서 보도한 바에 의하면 저 땅 바로 옆에 그 이 사람을 지지하는 그러니까 이완구 후보를 후원하는 그 초등학교 동창이 같이 땅을 샀는데 그 땅이 그 땅을 구매할 때 그 강모라고 하는 분이 이완구 후보로 또 권유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괜찮아질 거니까 이쪽 땅을 같이 사두자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오갔다는 건데 그럼 당연히
뭐 장인 장모께서 오셔서 뭐 그 나중에 여생을 보내기 위해서 산 땅이 아니라 땅을 살 때부터 이완구 후보가 적극적으로 관여했을 의혹들이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좀 더 투명하게 얘기를 하셔야 된다고 보고, 저도 강현재 변호사 말씀처럼 정말 공직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50년 전, 40년 전서부터 투명하고 청렴하게 사는 것을 통해서 공직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지,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자료를 제대로 제시해야지, 의혹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도망가야지라는 식의 꼼수를 준비하는 걸로 준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의 기준에 어울리진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기 뭐 제가 뭐 불법적으로 한 거는 뭐 따져봐야겠지만 이제 합법적으로 해도 사실 국민 정서상으로 좀 안 맞긴 합니다. 예, 뭐 7억이든 3억이든 어쨌든 뭐 거의 7배, 10배까지 올랐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의 현 어려운 사정과 괴리가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제가 보기엔 이완구 총리 후보자께서 이 위기를 돌파하려면 요 차액 부분은 뭐 사회에 기부한다든지 그런 취지를 해야지만 좀 국민 정서상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혹을 좀 꼼꼼히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땅은 살 수 있는 거니까요. 땅은 살 수 있는 건데 2000년 경에 이제 장인 장모가 매입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때 당시 장인 장모의 연세가 85세, 82세셨고요. 그 즈음에 장인은 의식 불명 상태로 건강이 나빠지셨고 또 장모도 파킨슨병으로 입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불과 장인 장모 이름으로 이 땅을 구입하게 된 경위가 어떤 정보를 이분들이 수집을 하시고 어떤 재산으로 경위를 굳이 이 시점에 하셨는지도 조금은 상식에는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지 1년 만에 부인에게, 이완구 지금 총리 후보의 부인에게 증여를 또 했거든요. 근데 또 이 부인께서 한 9년 만에 2011년에 이 차남에게 증여를 했는데, 이게 살아생전에 그 부모가 나이가 그렇게 연로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남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도 사실은 잘 없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 뭐 사망으로 인해서 상속을 받는데 2011년에 차남에게 증여를 할 때 이 차남의 나이가 한 30세에 불과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이례적으로 꼭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명의를 피하기 위한 것처럼 장인 장모 매입, 부인 증여, 차남 증여 왜 이렇게 갔을까? 부자연스럽게. 그걸 따져봤더니 이완구 후보가 하는 말은 본인들은, 그러니까 부인과 자신은 이 땅에 세금을 낼 수가 없어서 차남에게 미국계 로펌에 다니는 돈을 잘 버는 차남이 증여세를 내라고 이 땅을 증여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사실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말이 안 되는지 설명을 드리면 미국계 로펌의 변호사가 돈을 얼마나 받는지 모르겠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당시 이 차남이 땅을 받을 때 불과 30세 나이예요. 그러니까 변호사 생활 10년 한 것도 아니고 20년 한 것도 아니거든요. 게다가 상식적으로 이제 앵커님한테도 여쭙고 싶은 게 증여세를 5억을 내라. 대신 5억 내고도 13억의 이익이 있는 재산을 주겠다라고 하면은 받으시겠어요? 능력이 되면 받는 게 그러니까 재산을 당연히 받아서 그 재산을 가지고 담보로도 돈을 대출을 받아서 증여세 5억 내도 13억짜리 땅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증여세를 어린 이제 30세 된 미국계 변호사하고 있는 자식이 증여세를 낼 수밖에 없고 본인들은 증여세를 못 낸다 할 정도가 돼서 그 땅을 차남에게 증여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거죠. 사실 그 제대로 된 추정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그러면 어떤 추정이 가능하냐면 2011년 9월에 누군가를 돕고 있었던 거죠. 대권의 야망을 품고 있는. 그러면서 차후에 공직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니까 이때부터 좀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준비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실제로 그 전에 그 땅을 살 때 당시에는 분명히 지금 다른 목적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걸 합리적으로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완구 후보자는 세금도 제대로 냈고 이런저런 이유로 뭐 증여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석연치 않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뭐 준비를 많이 했겠다면 충분히 해명을 했다라고 이완구 후보자 쪽에서는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네, 그러니까 말이죠. 어쨌든 뭐 법적인 뭐 문제는 없는 것 같고, 뭐 다만 이제 일반 국민 뭐 정서적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그 뭐 2억, 3억이 됐던 것이 어쨌든 지금 그 30, 뭐 5억, 7억까지 가니까 그것에 대해서 무엇인가 조금 뭐 편치 않은 이제 마음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그 공직 정치인이 뭐 여러 가지 경로를 예를 들면 총리 이상의 무엇을 이제 그 생각을 갖고 계셨다 보니까 본인이 어떤 뭐 재산 신고를 할 때 상당히 그 많이 하는 것에 대한 뭐 상당한 어떤 부담감 때문에 그래서 그 어쨌든 뭐 증여를 이제 받은 것을 장남한테 옮기자니, 장남 자체는 이제 그 당시에 그 학생이었기 때문에 어떤 수의원이라든가 또는 그것을 입증하는데 많은 한계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어쨌든 뭐 차남은 뭐 돈을 상당히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직업이니까 그 재산을 어쨌든 간에 뭐 여러 가지 목적상 뭐 차남한테 주는 이와 같은 뭐 전략적 뭐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평가하는데 말이죠. 다만 이제 그것이 이제 국민의 보편적 정서하고는 좀 뭔가 그 불편한 느낌은 분명히 있다. 물론 이제 뭐 법적인 하자가 없고 나름대로 상당히 준비한 면은 많이 뭐 있는 것은 있지만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 어쨌든 뭐 이완구 대표가 나름대로의 또 그 입장이 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차남의 재산은 공개하지 않았어요. 예. 이런 부분은 여러모로 말씀하신 대로 자판기라는 별명에 어울리지 않게 뭐 빠져나갈 수 있는 것들은 좀 충분히 빠져나가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그야말로 준비를 어떻게 하셨냐면은 그 여러 가지 법적인 어떤 테두리에 걸리지 않을 것들을 철저하게 이렇게 그야말로 조언을 받아가면서 준비를 한 그런 걸 준비했다고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미혼인 차남의 그 병역 기록 때문에 엑스레이 사진을 공개를 하고 공개적으로 MRI도 찍겠다고 했는데 재산을 공개하지 않는다라는 건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변호사님? 공개 안 한다는 건 그만큼 재산이 많기 때문에 공개 안 하겠죠. 재산. 근데 자판기도 가끔 고장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장난 거 솔직히 시인하고 미안하다. 그때는 뭐 어쨌든 우리가 땅을 사는 건 자기가 사는 거 아니면 투자 아니면 투기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 깨끗하게 사과하고 그 사회 기부하는 게 저는 가장 정도가 아니죠. 그 아들 재산 내역은 품절이 됐나 봐요. 아무리 눌러도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 자판기가 의혹 단추를 눌렀을 때 진실이라는 답이 나오는 자판기면 좋은데 의혹이라는 단추를 눌렀을 때 해명 자료만 나오는 해명이 준비된 것이면 그 해명의 진실성 여부는 다시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자, 뭐 이 장관,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이제 검증을 하는 그 집단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언론과 국회인데 언론에서는 뭐 나름 충실히 검증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국회 특히 야당에서는 각을 제대로 못 세우고 있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일단 인사청문 특위가 구성이 됐는데 새누리당 한성구 의원이 위원장이 됐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나오는 6명은 이제 야당 쪽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서울과 호남 출신 그리고 비례대표 이렇게 6명이 내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충청권 인사는 없는데 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충청권에 대한 표심 때문에 충청권 인사들이 들어가지 못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위 그 야당의 어떤 존재감이라든가 뭐 야당의 어떤 뭐 정통적인 어떤 뭐 강인함 뭐 이것이 상당히 지금 뭐 몰각돼 있다. 근데 뭐 보니까 지금 뭐 야당 전당대회를 해도 뭐 국민이 관심을 안 갖고 뭐 소위 말해서 어쨌든 흥미와 뭐 반전이 없는 이와 같은 것도 하나의 반면이 아닌가 보이는데 말이죠. 오히려 어떻게 본다면 지금 그 우리 언론이라든가 YTN을 포함한 여기에서의 어떤 검증이 더 송곳 검증의 모습을 지금 뭐 띄고 있는 것은 아닌가. 뭐 강 변호사님도 뭐 여러 가지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그래서 봤을 때는 이제 공과 사를 이제 그 구분해서 물론 이제 지금 보면은 뭐 같은 충청권 또는 뭐 같은 뭐 학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쨌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뭐 관피아의 폐해도 계속 있었던 것이고요. 또 지금 그 이완구 총리가 첫 직언을 이제 했던 것이 대통령에게도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총리가 되겠다라고 한다고 한 점을 보면 결국 이제 본인 자체도 뭐 쓴소리도 많이 듣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검증도 이제 필요한 경우 야당의 그야말로 이제 그 정통 공격을 다 해명하는 이런 과정에서 쓴소리의 용기도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야당의 본연의 모습을 찾을 필요가 분명히 있지 않나 이런 그러니까 생각이 이제 청문회가 끝나고 당신처럼 깨끗한 공직자는 못 봤다. 훌륭하게 총리직을 수행해라 해도 늦지 않을 텐데 내정되자마자 뭐 정치인이고 잘된 분이고 뭐 공격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이미 자신이 갖고 있는 카드를 했다가 뒷수습을 지금 하려니까 아니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요. 저는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후보로 그냥 됐을 뿐인데 문희상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지금 수장이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찾아가서 마치 이미 지명이 확정된 것처럼 축하하고 덕담하시는 모습은 정말 경솔한 행동입니다. 그거는 국회의원의 지위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행정부를 당연히 견제해야 되는 데 있고 국민을 대표하는 것이고 총리는 행정부의 2인자 이거든요. 그런 사람을 청문회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국회가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고 새누리당도 보세요. 지금 그 행정부의 제2인자를 검증해야 되는 새누리당의 원내수석 부대표가 이 검증 대상자의 차남 엑스레이 사진을 브리핑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나라 국회가 이 모양입니다. 국회 없애고 그냥 청문회를 말씀하신 대로 우리 언론이 송곳 검증을 하고 언론에다가 그 청문회 비용을 좀 주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내각 책임제가 벌써 온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지금 보니까 거의 전 당이 나서서 총리 후보자를 비호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보십시오. 그 대통령 지지도가 30% 이하로 또 떨어진 그런 기록이 나왔습니다, 어제.
지금 왜 이렇게 떨어지겠는지를 냉정하게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당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실제로 그 국민들의 그런 아픈 곳을 전혀 그 치료해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지지율이라고 하는 게 척도가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특히나 야당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정말 치료해줄 수 있는 대안입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줘야 될 아주 절호의 기회인데 상대적인 그런 혜택도 입어가지고 저절로 막 지지율이 올라가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은 참 정말 야당의 어떤 세대 교체를 바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궁금증 하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리 후보자 1명 그리고 부총리 2명이 모두 정치인 국회의원 아닙니까? 예. 그러면 내년 4월에 총선이 있으면 출마를 안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세 분 모두 출마를 위해서 중간에 나가겠다는 건지 이것도 좀 명확히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뭐 이완구 총리는 이제 이번 기회는 뭐 마지막 네. 그 공직으로 삼겠다 뭐라고 하는 걸 보면은 글쎄 뭐 출마를 그때 가봐야 알겠죠. 어쨌든 그 3개월 전에 의사표명을 이제 해야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뭐 기본적으로 그 정치인들은 어쨌든 뭐 권력지향적으로 즉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권력에 뭐 이동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당시 3개월 직전에 결국은 이제 뭐 정치 쪽으로 다시 복귀할 가능성이 좀 크지 않는가 저는 뭐 그런 거 예상을 하고 싶습니다. 1년 더 할 것이냐, 4년 더 할 것이냐,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4년 더 할 것을 선택하지 않을까요? 저는 마지막으로요. 정말 제가 이렇게 말하면 마치 이완구 이제 총리 후보자가 총리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처럼 될까봐 드리는 말씀은 오히려 청문회를 수준 높은 이제 정책과 비전도 검증하고 도덕성 당연히 검증하고 이런 걸 철저히 해서 이 과정을 순수하게 통과를 하시면 이완구 총리가 더 힘을 받을 겁니다. 그럼요. 그렇게 해서 통과돼서 지명이 확정된 총리라면요. 더 국민적 지지도 많이 갈 것이고요. 대통령께서도 함부로 뭐 상명하복식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의견을 존중하고 정말 쓴소리도 존중하는 그런 진짜 총리다운 총리가 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과정을 잘 통과하셨으면 좋겠습니다.